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어제 밀렸고 또 일본하고의 갈등도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코스닥이 부진하죠.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유성만 의원께서는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예. 스몰캡 보고 계셔서 시장 얘기한 다음에 그쪽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고 코스닥은 바이오 때문에 더 눌리지 않습니까? 코스닥 전망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코스닥은 최근에 좀 이렇게 부진한 것을 네. 이제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한일 무역 분쟁 관련돼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게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IT부터 해서 뭐 소재, 산업재, 그의 뭐 소비재부터 해서 엔터, 레저 등등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올해 너무 많은 악재가 나오면서 네. 그동안 좀 이렇게 코스닥을 이끌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인 바이오마저도 올해 연말까지는 센티멘트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 2015년을 보는 것처럼 네. 좀 제약 바이오는 좀 올 한 해는 좀 상당히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는 계속 이렇게 좀 부진한 걸 면키가 힘들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유 의원님 담당하는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엔터주 얘기도 했었고 예. 엔터 미디어 컨텐츠 굉장히 유망 업종 섹터였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함께 좀 가라앉고요. 또 뭐 나름 또 악재들도 막 덧붙여집니다. 일단 일본에서의 뭐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여행주들이 하나투어 포함해서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겪으면서요 여행주는 분위기가 계속 안 좋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한일 관계 악화의 가장 큰 피해 섹터가 여행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일단 반일 감정, 뭐 일단 뭐 그냥 괘씸한 것도 있고 네. 굳이 일본이 이렇게 그러게요. 대응하는데 우리가 일본 가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가려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네. 이미 예약했던 분들조차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데 아무리 해도 일단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작년에 한 네. 일본이 1,000만 명, 중국이 한 700만, 그다음 3위가 베트남 이랬는데요. 일단 이게 빠지다 보니까 모든 여행사들이 일단 전체 외형, 매출액이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올 연말까지는 설령 만약에 내일 당장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좀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일본 노선 관련된 아웃바운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행 그 업종의 좀 전반적인 올해 실적 전망도 그거에 비례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은 사실은 뭐 그나마 뉴스에서 나오는 건 그래도 뭐 BTS는 일본에서 참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엔터주는 사실 뭐 고영향보다도 YG의 여파가 사실 충격이 줬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YG 사태 때문에 네. 엔터 업종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하락한 것도 있는데 네. 최근에 더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역시 한일 문제에 있는데요. 네. 엔터 업종에서는 일본이라는 건요 캐시카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을 활동을 한 것 대비 수익성이 제일 좋은 시장이 일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좀 라이브 공연이나 뭐 CD나 굿즈에 대해서 상당하게 높은 가격을 쳐주는 좀 좋게 말하면 그런 면에서는 정직한 시장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치면은 그 일본 아베 총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관한 규제 방안은 한 100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만약에 이 상황이 악화되면 과거 MB 정권 때 독도 사태처럼 만약에 만약 일본 현지에서 한류 관련된 뭐 K-팝이나 그런 활동을 혹시 좀 제어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캐시카우인 일본 시장에 타격이 오게 되고 가뜩이나 그때는 중국 시장이 열리던 시기라서 그나마 나은데 지금은 중국 시장도 사드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 시장마저 만약에 타격이 오게 되면은 엔터주의 좀 실적에서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해서 좀 주가가 하향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뭔가 뭐 대외적으로는 좋은 얘기들은 다 없는 섹터이시고 섹터 담당하는 또 분들도 곤혹스러운 시간들을 참 가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이니까 그래도 이제 실적 쪽에서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좋을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영향을 주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뭐 크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엔터주가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데요.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뭐 싹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나마 실적이라도 좀 좋게 나오면은 네. 숫자로도 어떻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실적마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네. 또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까지 혹시나 더 대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실적 하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좀 엔터주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그런 쪽에서 보면 담당한 섹터, 제가 사실 세부 섹터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제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은 조금 더 나았긴 한 것 같아요. 일테면 그죠? 뭐 예. 간밤에 뭐 넷플릭스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움직이고 뭐 웹툰 이런 쪽도 좀 그렇고 말이죠. 예. 예, 그런 쪽에 조금 아이디어를 찾아주시고 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또 노려볼 만한 종목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좀 그래도 조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제이 콘텐츠리인데요. 예. 제이 콘텐츠리가 크게 두 가지 사업합니다. 이런 네.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제작하고요. 두 번째가 영화 영화 사업. 메가박스 예. 사업인데 일단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도 좀 경쟁사 대비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뭐 엄청난 큰 대작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비용 통제도 적절하면서 또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보좌관 시리즈가 양호한 양호한 시청률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콘텐츠 관련된 매출에 있어서도 견조하고 거기다가 영화 부분 메가박스도 최근에 보면은 그 뭐 이런 그 알라딘이나 기생충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그 흥행 대작이 나왔고 또 하반기에도 뭐 라이온킹과 같은 좀 기대되는 작이 있기 때문에 좀 미디어 콘텐츠 부분과 영화 부분 모든 부분이 다 좀 실적이 호주를 보이고 있는데 단 경쟁사인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CGV 좀 이런 쪽이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같이 네. 좀 피어 그룹에 묶여서 주가가 좀 저평가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다른 기업들은 코스피가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데 네. 예, 이 회사는 뭐 그런 영향도 못 받고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거는 본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까? 예, 뭐 일단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네. 대해서 뭐 전혀 문제될 것 없고 단지 좀 전반적인 섹터가 최근에 네.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여기 제이콘도 같이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쪽도 커버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IP 얘기하면서 좀 아까 제가 좀 커튼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IP를 가지고 있는 뭐 오로라든지 그런 거에 좀 주목되는데 그쪽은 예. 섹터가 다르신가요? 아닙니다. 뭐 그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일단 최근에 컨텐츠가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지상파에서 케이블, 종편 거기 이렇게 늘어난 채널은 데다가 많은데. 채널이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말씀하신 넷플릭스가 생겼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내년부터는요. 월트 디즈니가 이 넷플릭스처럼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은 다양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줄 컨텐츠 제작사가 지금 아주 귀하고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그 컨텐츠 제작사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일부 확보하면서 일단 컨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오로라, 초록뱀 네. 등등 이런 그 중간이나 약간 소규모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에 그 뭐 위지익 스튜디오라고 VFX 네, 네. 특수기술하는 데가 예. 그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레몽레인이라는 그 컨텐츠 제작사의 또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의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따라서 네. 그 관련된 이제 주가도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위즈윅이나 뭐 덱스터나 이런 예. 그런 또 환경 변화들도 콘텐츠 업종 내에서 조금 주목해 보는 것도 예, 어려운 환경에서 대안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 좋은 생각 또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